네, 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네, 오늘도 그린카와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타볼 차량은 기아의 모닝 어반입니다. 국내 경차 2개 중 한 차량이고요. 지금 뭐 이 차는 풀체인지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판매 중이었던 모닝 JA에서 약간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지금 태풍이 2개가 지나갔어요. 마이삭하고 하이선이 지금 다 지나간 건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 건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이제 겨우 잠깐 좀 소강 상태일 때 새벽에 마침 제가 잘 나오는 시간에 비가 조금 그친지라 나와 봤는데요. 여전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잡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외관 자체는 기존 모닝 JA하고 그다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지금 해당 차량이 풀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뭔가 좀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기존 모닝하고 달라진 점을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비슷해요. 휠 타이어도 지금 14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부도 그렇지만은 후면부도 기존 모닝하고 그다지 크게 달라진 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비슷비슷해요. 옆모습도 다 비슷하고요. 사실 뭐 경차들이 다 그렇지만은 지금 국내 경차 기준 규격에서 모닝이나 스파크나 거의 둘 다 뭐 한계치에 가까운 크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크기 면에서는 더 이상 커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 쪽을 한번 볼게요. 문을 먼저 좀 볼까요? 문짝을 보시면은 뭐 그냥 평범합니다. 이제 닫힌 버튼, 열린 버튼, 그리고 뭐 이거는 유리 락하는 버튼이고요. 미러 조정하고 사이드 미러 접는 거.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조사각 조절 장치가 있죠. 수동입니다. 뭐 다 요즘은 뭐 대부분 수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자동으로 많이 나왔는데 송풍구도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뭔가 좀 기능이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별다른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예 닫아버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흔히 ESP나 VDC라고 불리는 기능이죠. 켜고 끄는 거고요. 모닝 같은 경우에는 TPS가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TPMS 버튼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TPMS처럼 계기판에 이제 뭐 공기압이 얼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셋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의 공기압을 이제 맞춘 상태에서 뭐 타이어 가게든 뭐 주유소든 바람 넣는 기기가 있는 주유소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에서 이제 공기압을 내장 맞춰 놓고 이 셋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세팅 값이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이제 바람이 빠지거나 그럴 때 경고등만 들어옵니다. 기존에 세팅됐던 값보다 공기압이 많이 낮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경고를 하는 것만 되어 있고요. 공기압이 몇인지는 알려주진 않습니다. 이건 뭐 글쎄요, 그게 차이가 많이 나나, 단가 차이가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외 운전석은 그냥 뭐 평범합니다. 지난 세대 모닝이랑 비슷비슷해요. 핸들이 완전히 그냥 통짜 플라스틱이 가깝죠. 이건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조수석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이랑 별다른 건 없어요. 똑같고요. 뭐 손잡이라든가 이런 건 다 똑같고 뭐 내리는 거랑 울리는 거랑만 있고요. 뭐 프루토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래쪽에도 이제 음료 칸 하나 있고요. 뭐가 있긴 있는데 그 일반적인 얼음컵 같은 거는 놓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가 있나봐요. 현재 지금 조수석 의자는 가장 뒤로 끝까지 밀어둔 상태고요. 차량의 관리가 좀 안됐네요. 이래저래 뭐 쓰레기가 많아요. 뭐야 이건? 29,000원? 주유소는 아닐 것 같은데? 설빙이네요. 진짜 설빙. 이런걸 사이드 글로브 박스도 뭐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쓸만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공간이 막 그렇게 나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조수석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는 송풍구가 있고요. 공간 자체는 좁진 않습니다. 의자를 뭐 뒤로 지금 완전히 밀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물론 뭐 제가 굉장히 단신이기 때문에 저랑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일단 키가 170이 채 한참 안 되는 제 기준에서는 뭐 넉넉합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안 닿아요. 그리고 조수석에도 지금 열선 시트가 있죠. 2단으로 2단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적은 하나밖에 없네요. 일단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보고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도 뭐 앞좌석도 프로토가 아니었는데 뒷좌석이 프로토일 리가 없죠. 그리고 뒷좌석 쪽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그냥 무슨 스피커처럼 생긴 뭔가만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일 밀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다리는 고사하고 지금 주먹 하나가 가로로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해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이제 시트 백포켓이 있는데 이거는 조수석에만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는 이제 다리 공간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석 쪽에는 약간 파여 있는 식으로 등받이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에만 시트 백포켓이 되어 있습니다. iOS 픽스도 뭐 요즘은 다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닝이어도 iOS 픽스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 전에 누가 탔는지 이렇게 차가 좀 상태가 완전히 좀 그러네요. 뭐 개털도 있는 것 같고 뭐 머리카락도 긴 머리카락도 막 나오고 관리가 좀 안 되나 봅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뭐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 요 옆에 보시면 이제 누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러기지 매트라고 그럴까요? 이 위에 판때기가 하나가 있어요. 위에 판때기가 있고 여기 뭐 트렁크랑 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가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가도 뭘 두고 그럴 수가 있어요. 뭐 휴지 같은 거, 꽉 휴지 같은 거 올려두기 좋고요. 여기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막 개털 같은 게 잔뜩 붙어 있거든요. 이거 대체 누가 탔나 모르겠네. 개를 실었었나? 그리고 트렁크 공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쪽에 조명이 하나가 달려 있고요. 하나만 이쪽에 달려 있고 이쪽은 조명은 없습니다. 조명은 없고 한쪽에만 달려 있고요. 뭐 요즘 대부분 차가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판때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들어 올리면은 요 아래쪽으로도 거의 지금 한 뼘쯤 되는 공간이 또 나옵니다. 한 뼘 정도 되는 공간이 또 따로 나오고요. 이 아래도 지금 공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걸 들면 이제 타이어 수리 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로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공간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뭐 조그만 거 한두 개 정도는 뭐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소리가 많이 나는 거는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칸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은 경차라고 해도 이게 되죠. 폴딩이 됩니다. 지금 시트 폴딩을 한 상태고요. 폴딩을 하면은 대략 요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뭐 나름대로 폴딩이 된다고는 해도 뭐 차박 같은 거를 할 만한 너비는 아니니까 그거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하려면요 어떻게든지 하겠지만은 편안하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좀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타이어는 이제 넥센에서 출고하는 출고 타이어고요. 엠프리츠 AH5가 끼워져 있어요. 뭐 출고 타이어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타이어 중 하나예요. 보통 이제 이거보다 한 급 위, 뭐 아반떼급만 넘어가더라도 AH8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경차라서 그래 사이즈가 뭐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AH5가 지금 꽂혀져 있네요. AH8보다 약간 한 단계 아래급인 타이어고요. 사이즈는 175에 65에 14인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경차 타이어니까요. 뭐 그렇게 클 수는 없죠 사실. 뭐 아마 제일 큰 사이즈가 16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15인치인지 16인치인지. 뒷바퀴인데 이쪽은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앞쪽은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뒤쪽은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네요. 이게 아마 옵션 사양으로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가격표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실내를 잠깐만 좀 보면요. 계기판 나름대로 LCD 계기판입니다. 뭐 엄청나게 뭐 많은 정보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연비라든가 누적 거리 정보, 뭐 주행 정보, 뭐 속도계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많지는 않아요. 바로 그냥 설정창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운전자 보조 이것도 뭐 별거는 없고요. 후측방 안전 뭐 그런 거고, 도어 쪽으로 들어가도 뭐 자동 잠금 뭐 해제 뭐 그런 거고 뭐 별거는 아닙니다. 전부 다. 서비스 시계 알림도 있네요.
말고는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연비, 누적 정보, 주행 정보, 속도, 이게 다입니다. 나름대로 뭐 해상도는 좋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보시면 그냥 깔끔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기교 부리는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좀 전에 눌렀던 그 모드 변경하는 그런 버튼이고요.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OK 버튼.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음성 명령이랑 모드, 이거는 저기에요. 그 AV 모드, 뭐라 그래야 되지? 오디오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고요. 이건 이제 볼륨,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위아래로 그 곡 넘기거나 그러는 거고요. 뭐 블루투스가 되니까 받고 끊고 되는 거고. 센터 페시아 쪽을 보면은 아마 8인치 될 것 같아요. 8인치 정도 될 것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기아차 특유의 그 돌출형 내비게이션이 플로팅 타입이라 그러죠. 나와 있고요. 아닌가? 다른 게 부르는 게 있던가? 어쨌거나 나와 있고요. 이것도 뭐 그냥 평범합니다.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에서 많이 쓰는 그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 소카나 그린카를 탈 때마다 많이 생각했던 건데, 이게 기본 세팅이 내비게이션에서 표시를 보시면은 정보에서 그 저기 뭐야, 차량 속도 상시 표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차량 속도 상시 표시라는 게 있는데, 기본에서는 이게 꺼져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매번 내비를 쓸 때마다 아니 이거 왜 속도가 안 나오지? 현대 내비는 원래 속도가 안 나오나? 막 그랬었던 적이 꽤 있었거든요. 뭐 검색해보니까 사실 저 말고도 이게 되게 답답한 분들이 많으셨나봐요. 많이들 그거를 좀 질문을 하시던데, 설정에, 내비게이션 설정에 들어가면 이걸 상시로 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뭐 상시로 속도가 표시되는 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켜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입니다. 프로토 에어컨이고요. 누르면은 이제 오토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뭐 온도 조절은 돌리는 걸로 하는 거고요. 에어컨이 이제 켜지고 꺼지고 송풍 조절 하는 거고요. 전 보통 오토로 주기 때문에 오토로 두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아예 꺼버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바람 방향 조절, 그리고 이제 내부 내기 순환 버튼이 따로 있고요. 앞유리 바람 보내는 거랑 그 뒷유리 열선, 보통은 사이드미러 열선도 같이 묶여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원이란다. 시동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비상등 버튼도 가운데 직관적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르는 감도 뭐 되게 뭐 싼 느낌이기는 한데, 뭐 나쁘진 않아요. 일단 뭐 위치가 뭐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잘못 누르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그리고 컵홀더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항상 쓰는 이제 얼음컵, 편의점 큰 컵 얼음컵입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아마 모닝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안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예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 다른 물건을 넣거나 할 수가 있고요. 쓰실 경우에만 이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쪽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컵을 2개 정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공간이 넓지는 않거든요, 좌우 폭이.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컵 기준으로는 아마 2개가 들어가면 서로 여기에 간섭이 생길 겁니다. 닿을 거예요. 2개는 하나 정도만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일자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뭐 캔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물통 같은 거, 일자로 된 물통 같은 거는 간섭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올라오는 그런 컵들은 조금 간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USB 포트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히거잭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뭐 양쪽에 다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만 넣어놨어요. USB는 아마 이제 데이터 파일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충전용 선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사이드 브레이크죠. 손으로 되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컵홀더가 하나가 있어요. 컵홀더가 하나가 있는데 아마 뒷자리 승객용 컵홀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이 지금 팔걸이가 있어요. 팔걸이가 있는데 이것도 옵션이더라고요. 옵션이라기보다는 등급에 따라서 지금 팔걸이가 있고 없고가 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운전할 때는 이게 없는 게 편한데, 잠깐 이제 뭐 신호에 걸렸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차가 됐을 때는 또 있는 게 편하고 좀 계륵 같아요.
어차피 뭐 경차이기 때문에 센터 콘솔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이쪽으로만 약간 뭔가 좀 수납할 만한 공간 같은 게 조금만 있게 되어 있고요. 경차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뭔가 볼 게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단 이 정도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나름 있을 건 다 있죠. 유보, 그리고 SOS. 이거 누르면은 이제 멀쩡한 상태에서 누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건 아닌데 많이 좀 창피할 거예요. 바로 그냥 오토큐나 그 현대 기아 쪽에서 하는 그 비상 센터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잘못 눌렀다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조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운전석 쪽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도 이것도 옵션이라고 할까요? 옵션보다는 등급에 따라서 지금 있고 없고 하게 되는 거고요. 조수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은 그냥 뭐 에어백 경고만 있고요. 위쪽에 뭐 오버헤드 콘솔 같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휑해요. 특히 볼 거는 없습니다. 실내에는 그냥 뭐 이게 다일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페달 보시면은 브레이크 페달이고요. 일반 페달. 이거 그냥 뭐 오래간 타입도 아니고 일반 페달이에요. 영 지저분해요.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어봉 디자인은 이제 상당히 투박한데 심지어 이제 운전석에 열선 시트 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모닝에서 통풍 시트 보기 쉽지 않은데요.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그리고 기어봉 뭐 굉장히 좀 투박하죠. 별 기능은 없는 게 이제 기어봉이긴 하지만서도 굉장히 뭔가 깡통 차임을 주장하는 듯하게 생겼습니다. 약간은 조금 비교를 부려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뭐 통풍 시트 들어있는 게 어디냐만서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바보같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시간을 조금 소비를 해버렸어요. 우선 이제 간단하게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모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0 카파 가솔린, 그리고 출력은 몇이었더라? 76마력이었던가요? 76마력에 토크가 9.7. 그리고 연료 탱크는 35리터짜리고요 그리고 이제 4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이전에 그 모닝 변속기를 지금 들어가는 4단 토크 컨버터가 아니라 AMT라는 변속기로 바꾼다는 얘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조금 생소한 변속기이기도 하고, 사실 저도 AMT는 잘 모릅니다. 어떤 변속기인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뭐 단가 문제도 단가 문제겠지만은 아마 소비자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은 변속기라 가지고 어떻게 취소가 됐나봐요. 그냥 기존이랑 똑같이 4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연비는 이제 복합연비로 14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5.7 나오고 있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가 휠이 커질수록 연비가 좀 툭툭 떨어지나봐요. 16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14.7로 1km나 내려가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14인치가 장착되는 모닝의 경우 공인연비는 15.7km가 기록된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고속도로를 잠깐 잘못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갔다 오는 길에 지금 이거를 연비를 리셋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17km가 넘게 찍혔었는데 이제 한참 정차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7km 아래까지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또 점점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연비가 약간 오르막길인데 80km 정도 기준으로 10km가 조금 넘는 연비가 계기판에 지금 찍히고 있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모닝 파워트레인이 조금 아쉬운 게, 지금 1.0 자연흡기 가솔린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1.0 카파 엔진이 터보 엔진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전 모닝하고 레이에도 심지어 1.0 터보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모닝 터보, 레이 터보가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었어요. 120마력에 17km 포스미터가 아마 뭐 1.0 카파 엔진 터보의 재원이었을 텐데, 예, 지금 뭐 76마력 모닝 가지고도 뭐 애지간한 정도는 뭐 나가는데, 그쯤 되면 정말 뭐 터보 엔진 좀 되면은 상당히 괜찮죠. 잘 나가죠. 그래서 이제 1.0 터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좋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게 잘 안 팔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수지 사정이 좀 잘 안 맞았는지 어느새부턴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단종이 되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뭐 잘 안 팔리니까 단종이 됐겠죠. 어디까지나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린카의 경우에는 사실 그 드라이브 와이즈라 그러죠. 차선 유지 보조 장치나 그런 옵션을 넣어주는 거에서 되게 좀 후하게 넣어주는 편인데, 모닝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아마 전방 경고 같은 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뭐 경고를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든가 버튼이라든가 그런 게 아예 없는 거 보니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기본에서 조금 높은 등급으로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옵션을 조금 살펴보면요, 아까 봤을 때 이제 선바이저에 거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 있었고, 운전석에 통풍 시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프레스티지급이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등급은 프레스티지고, 거기에다가 옵션을 추가로 넣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옵션이 추가가 됐으면 이제 이거저거 뭔가가 있는데,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뭐 열선 핸들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열선 핸들 같은 게 안 들어간 거 보면은 딱히 옵션이 추가로 더 들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를 장착을 해야 돼가지고 등급이 올라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 키보다 이제 버튼 시동이 들어가야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버튼 시동까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그린카 이제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걸 잘 넣어주는데, 모닝은 이번에는 안 넣어줬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우리 와이프 차로 모닝 TA, 그러니까 지난 세대 모닝이죠. 지난 세대 TA 모닝을 한 대를 굴리고 있는지라 그거랑 비교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차량 자체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본질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는 막 그다지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노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뭐 승차감 같은 것도 뭐 경차감은 승차감이 달라서 봐야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집 차는 8만 킬로가 넘었고, 연식도 이제 그 몇 년식이더라? 12년식인가 13년식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래된 차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낡아서 생기는 이제 막 팅팅거리는 막 통통거리는 그런 소리가 조금 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5,500km 탄 차거든요. 거의 신차입니다. 5,000km 밖에 안 탔으면 신차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막 깡통처럼 텅텅거리는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소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차량 하체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그런 방면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야기해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깡통 같은 소리는 안 나요. 스쿠방 감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지금 뭐 방금 이게 카메라 구도상으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시면은 옆에 차가 지나갈 때 카메라 백미러에, 사이드 미러에 그 느낌표 모양이 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방향지 신호를 켜게 되면은 경보음이 시게 울립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앞에 이제 트럭 한 대가 계속 있는데, 이거를 추월해서 가긴 조금 그러네요. 일단 길이 비가 와가지고 많이 좀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간인지라 일단 조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 오른쪽에는 축구방 경보가 안 들어왔는데요. 방금 내가 추월할 때는 원래 안 들어오는 건가?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쪽만 있나 설마? 아까 왼쪽에 차 지나갈 때는 분명히 켜졌거든요. 이상하네. 일단 모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단 자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항속 기어의 효율이 막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4단 기어가 들어가 있어도 이게 4단이 항속 기어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효율이 좋은 항속 기어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뭐 요즘 세상에 그냥 뭐 최소한 그래도 5단까지는 넣어주지 싶기는 한데 뒤에 차가 한 대 오네요. 네, 축구방 경보 지금 울렸죠. 차가 오고 있으니까 방향 지시등을 켤 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새 차라고 그런지 뭐 와이프 움직이는 것도 조용하네요. 아니면 그냥 차 소음 자체가 원체 커가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요. 노면소음 많이 올라옵니다. 타이어도 타이어고 일단 뭐 경차에 뭐 하부 소음 처리를 뭐 방음을 그렇게 뭐 많이 하지도 않겠죠. 생각 외로 이제 그 기존 JA랑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TA랑 비교하면은 승차감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게 사실 그냥 차 자체의 승차감 차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저희 집에 이제 굴리는 모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차가 좀 사가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생각하는 그런 경차에 막 엄청 불편하고 딱딱하고 막 타기 불편하고 그럴 정도의 승차감은 또 아니네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래도 탈만은 합니다. 생각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클리오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거 르노에 너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타본 르노 차들이 하나같이 다 좀 그랬기 때문에 클리오 SM3 아니 클리오랑 저기 뭐야 QM3 둘 다 좀 그랬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편견이 조금 있는 건지 은연중에 좀 그런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11.1km까지 찍혀 있고요.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뭐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LED라든가 뭐 HID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지는 않고 일반 그냥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밝습니다. 지금 비 와가지고 바닥에 젖어서 LED나 HID 대비 더 잘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뭐 지금은 가로등도 있어가지고 아마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아까 이제 고속도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뭐 가로등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도로를 달리면서 보니까 이게 하향등도 생각보다는 멀리 가요. 생각보다는 멀리 가고 사향등 키면은 이게 의외로 할로겐 치고는 꽤 씁니다. 멀리까지 잘 보이더라고요. 의외로. 뭐 의외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DRL이 있기는 한데 그 안개등이 없습니다. 안개등이 앞쪽 범퍼 하단에 안개등처럼 보이는 등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안개등이 아니고 DRL이더라고요. DRL도 이거 뭐 LED DRL은 아니고 아까 켜진 거를 보니까 그냥 일반 뭐 담화전구처럼 들어오더라고요. 뭐 LED인데 잘못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DRL 자체는 그냥 일반 전구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이드 미러가 아니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면 DRL이 꺼지거든요. 그래서 뭐 잘 봐야 되는데 본바로는 일단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LED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안개등색처럼 들어온 것 같아요. 경차에 뭐 그렇게 많은 거를 바랄 수는 없죠 사실.
그런데 이게 아까부터 뭐 계속 경차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조금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경차라고 해도 차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TA 때까지만 해도 사실 깡통도 1000만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JA 들어서는 깡통도 1000만원이 넘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옵션을 집어 넣어도 지금 1175만원이 시작 가격입니다. 벤 말고 일반 승용 기준으로요.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깡통이 아니에요. 모닝이 지금 트림이 총 3개가 있거든요.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그린카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들어간 거예요. 프레스티지가 시작 가격이 1350만원입니다. 경차가요. 1350만원이에요. 이게 풀옵션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1600만원? 1600, 1700 그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1600, 1700이면요 아반떼를 옵션 한두 개 정도 넣고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경차랑 아반떼랑은 또 차 자체의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급차이가 이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두 개 중 하나거든요. 이게 경차에서 준중형 넘어가는 거랑 준중형에서 중형 넘어갈 때 체감 차이가 정말 굉장히 큰데, 그 둘 중 하나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차급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많이 겹쳐요. 물론 뭐 요즘 아반떼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뭐 제대로 타려고 그러면 아반떼도 뭐 2,400만원, 뭐 풀옵션 하면 2,600만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뭐 아반떼도 뭐 풀옵션으로 타려면은 뭐 그 돈으로 아반떼를 사려면 소나타나 K5를 사지, 이런 소리가 나올 수는 있기는 합니다. 모든 차가 매한가지죠. 겹치는 구간이 있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차는 저렴한 차다라는 공식이 지금 성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차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더 이상 경차는 싼 차가 아니에요. 싼 차가 아니고 그냥 작은 차고, 아직까지 경차 혜택이라는 게 살아있는 차일 뿐입니다, 여러분. 싼 차가 아니에요, 경차는 지금. 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사양등 켠 건데, 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꽤 멀리까지 잘 보여요, 생각보다. 예, 하향등이고 사양등이고요. 차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뭐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향등으로 가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가격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경차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차 가격 지금 견적 내보시는 분들은 사실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경차가 이렇게 비싸졌어요 하면서. 다만 이제 아직까지 경차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뭐 하이패스 통행료, 고속도로 경로 할인이라든가 뭐 공영 주차장 할인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살아있거든요. 예. 저희도 지금 경차 가지고 쏠쏠하게 지금 해먹고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를 탈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 할인은 그렇게 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 할인은 상당히 좋거든요. 예, 공영주차장 할인은 은근히 꿀이에요. 저희 와이프 출퇴근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그 출퇴근할 때 주차할 공간, 병원 주차장이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이제 저거를 따로 주차장을 신청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에 공영주차장으로 등록을 했는데, 월주차가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6만원인가 7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이게 경차는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60%인가 할인이 돼요. 그래서 24,000원밖에 안 나와요. 40%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6만원이네요, 기존 차량은. 40%면 64, 24 해가지고 24,000원이니까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공유차장 할인이 진짜 꿀이에요. 월주차도 그렇고, 어디 뭐 가가지고 서울 한복판 같은 데 갔을 때 뭐 주차비 비싸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뭐 제 차를 끌고 가도 일단 무조건 공유주차장을 먼저 찾는 편이긴 하지만은, 공영주차장 경차 할인 은근히 이거 쏠쏠합니다. 뭐 물론 뭐 주차비 아까워가지고 차 안 끌고 다니는 분은 없겠죠. 설마 주차비 그거 몇 푼이 난다고요, 사실. 서울 진짜 뭐 비싼 땅 아니고서야. 물론 그 와중에도 불법 주차만 당당하게 해놓고 막 다니는 분들도 많지만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비 아까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그거 뭐 아껴가지고 뭐 얼마나 부자 됐다고요. 어쨌거나 경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런 식의 쏠쏠한 할인들을 여러모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뭐 경차는 이제 싼 차가 아니고요. 예. 그냥 여러가지 혜택 뭐 세금도 싸죠 일단. 경차 세금 뭐 1년에 20만원이든가 30만원이든가 그거밖에 안 나올 겁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연 28,000원이고 11인승 이상 승하차 같은 경우는 65,000원이고 이거보다 더 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경차도 10몇만원 뭐 20몇만원이면 뭐 1년인데 싸죠. 보험료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차랑 보험료가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뭐 생각보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이래저래 혜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뭐 운전도 편하죠 사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안락한 거랑 편한 거랑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차가 물론 큰 차가 안락하죠. 다만 이제 제가 말하는 운전이 편하다는 거는 차체가 작은 거에서 나오는 편함입니다. 주차 일단 쉽죠. 차가 작으니까 뭐 차선 같은 거 맞춰가기도 쉽죠. 예. 뭐 골목길 같은 데 다니기 쉽죠. 이 편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차이 이제 안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락함은 당연히 큰 차일수록 편합니다. 경차보다야 준중형이 편하고 준중형보다야 중형이 편하고 중형보다야 뭐 대형이 편하고 당연한 얘기죠. 어디까지나 이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저기 뭐야 어디 뭐 들어가거나 주차하거나 그런 거에 저의 편리한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차 가지고는 진짜 도저히 이거는 각이 안 나와서 엄두가 안 나는 자리도 이 차 가지고는 사실 뭐 그냥 한두 번만 슥슥 하면 들어가지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이제 공유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도 그 짜투리 자리라 그러죠. 그런데 뭐 경차 전용이라고 뭐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런 자리도 있고요. 이래저래 뭐 좋은 것도 많습니다. 어차피 뭐 경차라고 뭐 100km 이상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지금 뭐 100km 밟고 있잖아요. 지금 잘 나갑니다. 아니 뭐 잘 나간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냥 뭐 나갈 만큼은 나갑니다. 이것도 물론 뭐 제로백이나 그런 거를 따져보면 느리겠죠. 이게 뭐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도 나갈 만큼은 나간다는 겁니다. 뭐 다마스라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잘 나가요. 그래도 80km 구간입니다. 아마 그 전문 리뷰 하시는 분들 중 어떤 한 분이 이 차 가지고 이제 가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요즘 뭐 경차 가격이 뭐 1600이 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나 본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경차는 사실 싼 차가 경차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 1000만원도 안 하던 때랑 지금 경차로 일단 들어가는 장비부터가 다르잖아요. 지금 벌써 계기판부터 보세요. 여기 뭐 지금 크지는 않아도 풀 LCD로 지금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당장 저희 모닝만 해도 이런 거 없습니다. 가운데 요만하게 조그맣게 그냥 뭐 누적거리랑 뭐 그런 것만 적상거리개랑 그 연비 같은 거 나오고 그런 것만 있어요.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차가 발전을 하고 뭐 물가가 오르는 것도 물가가 오르는 거겠지만은 차에 들어가는 장비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뭐 아반떼가 얼마였는데 요즘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과거 아반떼랑 요즘 아반떼랑은 들어가는 장비나 뭐 재료 같은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고 가격이 비싸다 어쩌다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를 왜 생각을 해줘야 되냐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뭐 소비하는 사람이지 뭐 제조사도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사줘야 되나 싶을 수도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길바닥에 많이 요 지금 내려오는 길 길바닥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 길인데 옛날 모닝 타던 때에 비하면 그래도 막 아이고 허리 나가겠네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안 좋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뭐 탈만합니다. 괜찮아요. 뭐 가속이 뭐 시원시원하게 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
모닝 경차라는 급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뭐 안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뭐 밥을 밟으면 뭐 밟는 만큼은 좀 따라가요. 당연히 이제 아반떼 나가는 만큼 가려면 아반떼 두 개를 밟아야 되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뭐 안 나가서 아유 못 타먹겠다 싶을 정도는 아닙니다. 뭐 요즘 차들 대부분 옛날 그 릴레이식 깜빡이 소리는 아니지만 뭐 깜빡이 소리 부드럽고요. 어이구. 뭔가 막 감명 깊은 차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뭐 요즘 경차도 이 정도면 그냥 두루두루 뭐 괜찮다는 느낌은 받을 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뭐 이만하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뭐 어차피 살 거면은 차라리 그냥 뭐 조금 뭐 할부로 더 끼더라도 아반떼를 사는 쪽이 뭐 더 낫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쪽 길이 턱이 좀 거지 같은 턱이기 때문에 한 번만 넘어봐도 이제 승차감 같은 게 파악이 확 되거든요. 방지턱 이용할 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뭐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네요. 길이 왜 이래? 비가 와서 좀 포트홀이 생겼나 봅니다. 시내에서 타기에 정말 좋은 차예요 경차들. 무슨 뭐 경차를 타면 경차 무시를 당하네 뭐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는 얘기입니다. 뭐 경차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뭐 있겠죠. 경차 무시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 차를 꽤 운전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경차 무시가 심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경차를 타면은 그렇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사실상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의 운전 습관을 먼저 조금 돌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다른 차에 비해서 이제 도로 흐름을 맞추려면 다른 차보다 좀 더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뒷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해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 차도 막 열심히 조져가면서 탑니다만은 안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뭐 RPM이 올라가면은 차가 망가지는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천천히 댕기고 뭐하고 막 도로 흐름 막 망가뜨리면서 댕기고 그런 분들 때문에 경차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많이 생겼을 겁니다. 막 밟으면서 그냥 뭐 흐름에 잘 맞춰가지고 다니면은 경차 무시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뭐하러 무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차라고 똑같이 그냥 뭐 세상 사는 사람이고 도로에 차인 거 매한가지인데요. 그런 거죠. 아무래도 순정랩이다 보니까 지금 유도선도 깔끔하고요 잘 나옵니다. 지금 좀 한두 바퀴 조금 돌아봤고요. 지금 기록된 연비는 13.77km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걸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연비 리셋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출발할 때쯤에 시동을 계속 켜놓고 있어가지고 떨어진 연비가 6km대였거든요.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뭐 제가 뭐 그렇게 막 때려밟고 다니고 그러진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13.7km라는 연비가 찍혀 있습니다. 군인 연비가 15.7km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못 미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어지거나 그러면은 좀 그쪽으로 올라가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는 루트가 언덕길도 조금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점도 있어서 연비가 조금 덜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공인연비 대비해서 뭐 경차가 13.7이면은 나름 준수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뭐 가스도 아니고 가솔린이기 때문에. 일단 뭐 경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리고 경차사랑 카드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유류비 할인이 또 꽤 그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경차 한 대 정도만 운용하시는 분들은 유지비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잘못 알고 계신, 경차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중 가장 큰 게 연비예요. 경차는 연비가 잘 나오는 차가 아닙니다, 사실. 그나마 지금 요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인데, 경차 가지고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다니면서 도로 흐름 맞추려면 연비가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막 밟아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시내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이제 경차는 그냥 유지비가 싼 차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스 같은 경우에 더 싸겠지만은, 가솔린 같은 경우 이제 뭐 경차사랑 카드라든가 아니면 경차 할인 카드 같은 거 발급받으면 유류비 뭐 200원 300원씩 할인을 받잖아요. 그럼 뭐 유지비 얼마나 싸요. 더군다나 이제 부품대도 싸죠. 경차들 뭐 물론 경차라고 무조건 싼 게 아니라 이제 기아차면서 경차니까 싼 거죠. 스파크는 조금 부품값은 비싸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모닝 같은 경우 뭐 인젝터 가는 것도 있고 뭐 몇만 원 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범퍼 같은 거, 우리 와이프가 또 뒷범퍼를 조금 해드셔가지고 범퍼를 통교체를 했는데 20만 원인가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저렴해요, 범퍼를 통가리를 해도.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엔진오일 같은 것도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뭐 교체 비용 같은 것도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여러모로 유지비는 쌉니다. 세금 저렴하죠. 예, 세금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가족이 조금 뭐 3인 이상 가족이라면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예, 뒤에 타는 사람이 어쨌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타야 되기 때문에 뭐 3명 이상 타는 분들은 이거를 뭐 추천드리기는 어려운데, 혼자 타신다거나 아니면 많아봐야 두 분이 타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승차감 같은 거 그렇게 막 크게 연연하지 않고 주행거리가 뭐 그렇게 길지 않다, 이런 분들은 경차 요즘도 뭐 탈만합니다. 차값이 뭐 비싸다, 맞는 말이에요. 요즘 경차도 뭐 차값이 조금 비싸기는 한데,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들. 경차는 아직까지 그래도 취등록세 할인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만큼 이제 뭐 100% 할인은 100% 면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경차 그 취등록세 면제까지는 아닌데 아직도 조금은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경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방어가 꽤 잘 되는 편이에요. 아반떼보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모닝이 방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차라든가 아니면 뭐 잠깐 탈차 아니면 뭐 세컨카, 그렇게는 충분히 구매할 만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400만원 그 정도 하는 차거든요. 1,350만원 짜리 차고, 제가 보기엔 이건 옵션은 안 들어간 차일 것 같아요. 아닌가? 뭐 이게 내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멀티미디어 패키지는 들어갔겠네요. 그쵸. 예,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들어갔으면은 이게 프레스티지에서 멀티미디어 패키지 140만원에 하이패스 20만원까지 해가지고 160만원. 이것도 거의 1,500원 1,500 정도 나오는 차네요, 사실상. 꽤 비싸네요. 이것도 1,500만원인데 1,500만원짜리 차가 세상에 핸들이 플라스틱이고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컨비니언스, 여기서 이제 컨비니언스 옵션이 들어가면은 이게 열선 핸들이 들어가면서 핸들도 이제 가죽으로 바뀝니다. 컨비니언스가 옵션 가격이 20만원이네요. 프리스티지 같은 경우는. 그거 고작 20만원 그냥 더 넣고 해주지. 조금 아쉽네요. 예. 이게 핸들이 가죽이냐 아니냐가 은근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차가 딱 봤을 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약간 좀 싸구려틱하지 않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죠. 하나가 이제 가죽 핸들이냐 아닌데 20만원 그냥 넣고 가죽 해주지. 이건 조금 아쉽네요. 예. 어쨌거나 1,500만원 가까이 하는 차입니다. 실내등 호박등이고, 뒤쪽은 뭐 원래 경차들이 뒤쪽은 다 없지만은 이것도 지금 뒤에 등은 없고요. 뭐 인포 시스템, 뭐 기아차 인포 시스템 좋죠. 요즘 현대기아 인포 시스템 뭐 나쁜 거 있던가요? 다 괜찮죠. 기어봉도 조금 그렇긴 한데, 기어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옵션이 조금 들어가면은 바뀔 거예요. 가죽 저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비니언스, 이 열선이랑 가죽 들어가는 걸 하면은 이것도 이제 가죽 기어봉으로 바뀔 겁니다, 기어노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옵션 문제죠, 사실.
좀 아쉽기는 한데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기어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기어봉 이거 나름대로 뭐 가죽 같기는 한데 엄청 옛날탈 기어봉 같잖아요, 딱 봐도.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모닝 어반 다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아반떼가 CN7이 너무 가성비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차가 지금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것도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뭐 스탠다드 쪽으로 산다고 하면은 진짜 뭐 너무 아무것도 없죠. 뭐 열선 시트고 뭐 이거 지금 통풍 시트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데, 뭐 바람이 세진 않아도 분명히 뭐 통풍 시트가 있다는 느낌은 받을 정도는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없으면 좀 되게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러게요. 어쨌거나 가성비가 좋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사실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도 아반떼 사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모든 게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반떼 사기에는 뭐 하긴 나는 주행거리도 너무 얼마 안 되고, 뭐 뒤에 뭐 누가 탈 일도 없고, 기껏해야 뭐 혼자 타거나 뭐 진짜 가끔씩 뭐 한 명 더 타는 순이고, 뭐 요즘 세상에 뭐 그런 사람은 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어쨌거나 요즘 너무 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경차보다야 뭐 아반떼가 낫겠지만은, 나는 뭐 그렇게 뭐 잘 보일 만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뭐 짐 같은 거 그렇게 뭐 많이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뭐 경차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일단 뭐 유지비가 워낙 싸니까요. 아반떼하고 경차하고도 유지비 차이 꽤 납니다, 여러분. 연비도 연비고, 뭐 타이어 같은 거 뭐 교체할 때도 그렇고, 엔진 오일 교환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연비도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아까 뭐 13.6인가 나왔었죠.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연료 탱크가 35L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유소는 좀 자주 가셔야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기름 한 번 넣을 때 뭐 많아봐야 3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뭐 진짜 뭐 완전 앵꾸에서 완전 목구녕까지 채워야 막 4만원 될까 말까 할 거예요. 뭐 그 정도로 들어가고, 어쨌거나 모닝 어반 TA에 비하면은 이런저런 약간씩 좀 좋아졌다는 느낌은 많이 들기는 하는데, 기존 JA랑 비교하면은 뭐 차별점이라는 걸 특별히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기존 모닝 JA를 타셨던 분들은 딱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TA를 조금 오래 타셨던 분들은 조금 다음 차도 경차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생각해 볼 법할 것 같습니다. 딱히 주행 안정성 같은 게 좋다고 느끼기는 어렵기는 한데, TA보다는 낫네요, 확실히. TA보다는 뭐 주행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일단 그 하체 느낌 자체가 TA보다는 조금 그 충격 같은 것도 덜 올라오거든요. 자꾸 이제 TA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더뉴모닝이든가요? 올리든가 더뉴든가, 이게 혹시 매번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거 모닝 바뀌기 전 모델입니다. 그 뭔가 좀 환한 얼굴 같은 모닝 말고 그 전 모닝, 뭐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코드네임이 TA이고 지금 현행 모닝이 JA입니다. 모닝 JA에서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지금 모닝 어반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됐는데, TA랑 비교를 하자면은 어쨌거나 제 느낌상으로는 하체 느낌이 조금 개선된 것 같다,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뭐 편의 장비라든가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많이 바뀌었죠. 뭐 헤드램프 같은 거는 사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딱히 막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도 뭐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야 뭐 헤드램프도 뭐 프로젝션 타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얘는 뭐 아니네요.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는 기존 모닝 TA도 프로젝션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시그니처에서 엣지업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뒷바퀴가 드럼 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어요. 이거는 할만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게 완전히 풀옵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진짜 차값만 내비놓고 그거 넣고 하면은 차값만 뭐 1600만원 1700만원 가까이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그냥 아반떼로 가는 게 나으시죠. 모닝은 1700만, 이건 조금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적정 최고 한도는 1600만원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단 뭐 깡통부터가 지금 1200만원 가까이 되는 마당에 그 뭐 1200만원 정도 1300, 1200, 1300 정도로 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최소한 1400, 1500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400, 1500 정도까지는 쓸 수도 있고, 진짜 한도까지 한다고 해도 1600 정도, 그 아래, 그 1600 이상 줄 거면은, 다른 차를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다른 차 이미 있고, 그냥 뭐 편하게 시내 같은데 좁은데 잘 돌아다닐 때 필요한 차가 나름대로 그냥 뭐 옵션 다 있는 걸로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이야 뭐 사시면 됩니다. 거의 뭐 1700, 1800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런 분들은 뭐 사셔도 되죠. 괜찮습니다. 옵션 뭐 나름대로 빵빵하니까요. 이 차에는 지금 저기 드라이브 와이즈가 안 들어가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운데,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거 들어가면은 뭐 그것도 뭐 괜찮으니까요. 아, 이게 지금 드라이브 와이즈가 1번이 들어간 거네요. 2번이 안 들어갔고. 아까 그 BSA임이라고 하죠, 후측방 경고, 그게 드라이브 와이즈에 묶여있는 옵션이었네요. 1번 그러니까 드라이브 와이즈 1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별 볼 일 없네요. 뭐 슈퍼비전에다가 칼라 요거 4.2인치 짜리 요거 들어가는 거하고, 후측방 경고, 그리고 이제 정방 충돌 방지, 앞에 차 있으면 삑삑삑 거리는 거. 오늘은 뭐 제가 그거를 테스트할 만한 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만은, 보통 여기 있을 텐데. 그러면은 부가 기능에 들었나? 아닌데. 이거 이게 전방 그게 있으면은 보통 경고에 이게 그 뭐야, 빠르게 느리기가 있거든요. 이건가? 운전자 보조 경고가? 이건가 보네요.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끄기. 있었네. 그러게요. 있긴 있네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1번은 들어간 차네요. 2번만 안 들어갔었네. 차로 이탈 방지가 없는 거 보니까 2번만 안 들어갔었네요. 그러면 이것도 차값이 꽤 나온다는 얘긴데. 드라이브 와이즈 1번이 55만원에다가 멀티미디어 패키지 140만원, 옵션 가격만 지금 195만원이거든요 195만원에 지금 차값만 1350만원인데 야이씨 1600 바라보는데. 이 정도로 타려고만 해도 지금 1600만원이 드네요. 그러네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만 하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제 월급만 안 올라가는데 에휴 순응하고 살아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어쨌거나 오늘 지금 모닝어반 이렇게 타봤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특별하게 있는 차도 아니기도 하고요. 기존 경차하고 차별점이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차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다만 이제 요즘 아반떼가 너무 가성비가 좋게 나와가지고 좀 묻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경차는 경차입니다. 확실히 편하게 운전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차의 안락함을 이제 얘기하는 편한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운전의 편함, 이제 뭐 주차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편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점은 여전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운전이 조금 뭐 큰 차를 몰고 다니기 부담된다, 그런 분들한테는 여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뭐 옵션도 뭐 이 정도면 나름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네요. 좀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뭐 탈만은 하다.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그러네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가성비를 따지는 분은 사실 탈만한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분은 그냥 뭐 아반떼로 올라가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고, 이제 가성비보다는 차 본연에 뭔가 뭐 작은 차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차랑 이제 뭐 유지비, 아반떼보다 얘가 확실히 유지비는 쌀 테니까 차값은 비슷하더라도 유지가 조금 덜 유지에 조금 더 어려움이 적은 차를 사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반떼도 사실 뭐 탈만하게 살려면은 옵션 이거저거 넣고 하면 2천만원 넘는 거 뭐 순식간이니까요 사실. 차값 자체도 얘가 더 싸죠,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거나 지금 뭐 소형차 자체가 뭐 거의 멸종했다시피 했기 때문에 소형 SUV로 올라가면 오히려 아반떼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경차로서의 메리트는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구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렇지, 뭐 경차 혜택 같은 거, 뭐 취등록세 면제가 없어진 건 뼈 아프기는 한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뭐 할인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취등록세도 좀 저렴하고 자동차세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차로서의 메리트는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차의 메리트, 이제 뭐 경차사랑 카드라든가 경차 뭐 유류비 할인 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잘 찾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뭐 훌륭한 선택지 중 하나죠. 유지비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닝 어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뭐 추가로 더 할 얘기가 있거나 뭐 번뜩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제가 블로그에다 다 따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